그러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은 큰 곱하기 이동한 거리로 나타냈었죠. 근데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반응 면적 딱 누르는 힘으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힘을 압력 곱하기 당면적으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압력 곱하기 당면적으로 그리고 D를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요것은 결국에는 부피 변화가 될 테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서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든 것은 걔가 주위로 일을 했다. 그래서 걔가 주위로 일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진 것이다.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은 걔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걔의 에너지는 감소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썼었죠. 그런 얘기를 썼었고, 그 단위는 압력하고 부피의 단위니까 ATM 곱하기 리터로 나타내지는데 이것들을 나타내면 뉴턴 미터로 나타내지기도 했었고, 그것을 줄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은 팽창률이라고 했었고, 피스톤이나 자동차 엔진 같은 거에도 그럴 수 있었고, 비팽창률은 전기적인 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팽창률은 전기 에너지에서 깊이 다루는데, 우리는 일감스럽게도 전기 에너지까지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학습할 때,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원 가역 팽창이라는 얘기를 한번 하셔야 등원 가역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거였다는 거죠. 실제 불가능하다. 등원 가역 팽창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상기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기체를 공부함으로써 실제 기체를 이해했듯이 등원 가역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거지만, 팽창이지만, 실제 불가능한 팽창이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실제 기체의 연력학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연력학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상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상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상기체의 등가역 팽창.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압력은 부피의 반비례를,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선에 따라서 요게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 여기. 그러니까 등온이니까 요 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여기를 벗어났으니까 온도가 얘는 변했겠죠. 여기서 온도가 변한 거예요. 누가 온도가 높다고 봐요?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더 큰 B의 온도가 여기서는 A의 온도하고 B의 온도를 비교해 본다 보면 B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요쯤에 C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부피가 일정한데 A의 압력이 더 크다는 거야. A의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된 것은 A의 온도하고 C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A의 온도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요 선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등은 가액 팽창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된 무슨 피스톤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압력이 지금 내부 압력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 이거는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요것들이 팽창한다 라고 하면 팽창을 한다. 그러면 어디 압력이 더 커야 돼요? 팽창한다라고 하면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있다라고 하면 팽창한다는 것은 내부 압력이 클 때 여기 팽창할 수 있죠. 부피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췄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똑같으면서 팽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굉장히 시간을 길게 하면 그렇죠? 굉장히 시간을 길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역 과정이라는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한히 작은 변화를 무한히 작은 변화. 이것도 실제 일어날 수 없는 팽창이지만 우리가 이상기체와 같이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실제 기체의 열역학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 주기 때문에 한번 보게 해보는 것이다. 이런 거. 그러면 팽창하는 거에서 E를 W 마이너스 P의 델타 V로 나타내졌죠. 여기.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라고 한다고 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이 면적이 전체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면적 아주 미세하게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더한 거. 쉽게 그러면 적분을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적분을 하면 여기서 처음부터 그 나중까지 여기까지에 얼마큼 일을 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얼마큼 일을 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V의 처음 V의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P DV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PDV로 나타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상기체면 PV는 NRT가 성립하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V분의 NRT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상기체니까. 그럼 이 P 대신에 W를 이렇게 해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NRP를 꺼내놓고 V의 처음, V의 나중에 V분의 1의 DV로 나타낼 수 있더라고요. V분의 1의 DV. 이거 V분의 1의 DV니까 이거를 적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NRT의 L은 자연도 그죠? V의 처음부터 V의 나중. 이렇게 나타내주겠다.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과서 교과서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 116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옆에 그래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나눠서 그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등원 가역 팽창할 때 걔가 얻은 일, 얻은 일은 그거 면적이 된다면 등원 가역 팽창할 때 걔가 얻은 일은 마이너스 nRT의 ln의 v의 처음에 V의 나중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16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열 나오죠? 사람은 열 나오는데,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근데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대상에 일 출입이 일어나면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일을 하고 안 하고, 일을 받고 안 하고, 에너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일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열이라고 정의했다.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 아닌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건 경험적 발견을 한 거야. 그 경험적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기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 이외에 에너지, 경험적 발견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관 같은 것들을 예를 들죠. 전기기관.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밀어서 움직인다. 힘을 가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일일 텐데 전기기관은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불을 가열을 해서 물을 끓여서 그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그죠?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기계적 상황에서는 밀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밀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을 지펴서 전기가 나오겠다. 열적 상황이잖아요. 열적 상황이지. 근데 열적 상황인데 기계가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또 그 무거운 쇳덩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열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흐르는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열이 출입하면 온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열이 출입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을 Q라고 나타낸다고 하면 이 정의를 요거의 정의라면 Q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Q는 열량이고 T는 온도죠. 그래서 열은 일처럼 그 차이값만 알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출입한 열량 함유량의 변화를 열이라고 한다. 열량 함유량의 변화를 열이라고 한다. 그 차이값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합체 1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연력합체 1법칙 하면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 U를 전체 에너지라고 보고 개의 내부 에너지, 상태함수이며 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그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하고로 나타낸다는 거죠. 자, 다시 어떤 개에 출입한 일과 열, 그 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개의 출입한 개가 있어요. 개가 있으면 여기에 출입한 일, 여기에 출입한 열은 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는 그래서 Q와 W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내부 에너지는 상태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 계좌에 돈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이 처음에 애초에 처음부터 얼만큼 입금을 해서 중간중간에 얼만큼을 넣고 얼만큼을 빼서 썼는지를 모르고 현재로서는 100만 원이 있다는 그것만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1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90만 원이 남을 텐데 거기서 그 변화량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Q라고 한 것은 내가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할 수 있죠. 입금하거나 출금한 것을 가지고 통장 계좌의 잔액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장 잔고는 내가 직접 출금하거나 입금하거나 해서 통장 잔고의 변화량도 나타나지만 계좌 이체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만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만 열도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열이 계좌로 입출금한다라고 하면 계좌로 입출금을 얘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는 Q와 W로서 나타내는데 미시적 표현은 극소 구간에서는 DU는 DQ 더하기 DW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지금 여기서 연료값이 일곱 중에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면 개 있죠, 개. 하고 개 말고 개를 주위라고 하잖아요. 개와 주위를 합한 것을 우리는 우주 또는 전체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 또는 전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개와 주위를 합한 것들이. 그런데 열량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Q의 개, 개의 열량, 주위의 열량을 합한 것이, 합한 것이 전체 열량이 되죠. Q의 전체 열량이 되죠. 근데 개의 열량과 주위의 열량을 합한 것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열량이라고, 열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량도 변화량이다. 열은 일정 차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취입한 열량 함량의 변화, 열량 함량의 변화를 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열, 주의 열을 합하면 전체 열이 되겠죠. 근데 이 전체 열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전체 열량은 변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 우주에 전체에 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열량 변화가 없다는 의미예요. 전 우주에, 전 우주에, 이제 전체를 우주라고도 하니까 전 우주에,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열이 없다는, 이 얘기는 열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열량의 변화가 없다. 열량의 변화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는 뜻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요게 0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Q의 개 있죠. 는 마이너스 Q의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개가 방출한 것은 주위에서 흡수한 것, 이것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량도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량일 때는 보통 델타를 쓰지만 열량이나 일에 대한 것은 관습적으로 델타를 쓰지 않고 있어요. 델타를 쓰지 않고 있다.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상태함수 이런 데 있다면 뭐가 없죠? 상태함수와 경로함수가 있는데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태 정보로 그 값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상태 정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러니까 그 상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 상태는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온도 이러한 정보로 그 값을 알 수 있는 것. 그런 정보로 그 값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를 보니까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자유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얘네들은 상태 정보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등 이런 것들. 그래서 변화량을 언급할 때 얘네들은 델타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로에 무관하게 경로에 무관하게 현재 상태에서 변화량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델타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델타 U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델타 H 엔탈피 변화량,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량,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경로에 무관하게 결정되는 애들이 쟤네들이 있습니다. 아, 저런 애들이 상태함수구나. 경로함수라고 하는 것은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로함수라고 한다. 간접적으로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간접적으로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예를 들었을 때 뭐가 있느냐? Q, 열, 그 다음에 E가 있어요. 소문자로 표기하는. 얘네들을 경로함수인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 절대적인 값은, 여기서 절대적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통장 계좌 얘기했듯이 통장 계좌가 1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얼마큼을 넣어서 중간에 얼마큼 빼고 얼마큼 입금하고 따로 또 다른 계좌에서 얼마큼 들어오고 얼마큼을 출금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알 수가 없고 처음과 나중에 변화량만 알 수 있다. 처음과 나중에 변화량만 알 수 있다. 절대적인 값은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값이지만 관습적으로 델타를 표시하지 않아요. Q와 W는 델타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함수는 Q와 W고 황태함수는 그런 에너지들이 황태함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엔탈피 변화를 선생님이 쉽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계라고 하면 계 바토를 V라고 하는 거죠. 계에서의 열합량, 그걸 엔탈피라고 한다. 그렇죠? 엔탈피, 대에서의 열합량, 엔탈피라고 하고 H라고 나타냅니다. 주위에서는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Q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계에서 열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엔탈피의 변화량, 얘의 열합량은 감소했다. 그리고 Q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발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 개의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게 있다고 보자. 프로페인이 있다고 봐요. 프로페인이 연소했다. 프로페인이 연소하면
3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개의 물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5개의 탄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 플러스 케이스가 얘네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다. 여기다도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았어요. 쟤는 뚜껑을 닫지 않았어요. 이렇게 같은 양이면 얘네들이 넣었는데 이걸 똑같은 양을 양쪽에 넣었다. 그래서 연소를 시켰다라고 하면 같은 양이면 뚜껑을 열든 뚜껑을 닫든지 간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기압으로 하는 거니까 외부 압력이 얘네들은 항상 같죠. 이런 것들 압력이 같으니까 등압이라고 해서 등압. 압력이 일정한 거죠. 일정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다 떨어놨으니까 이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한 것을 등적이라고 얘기해요. 일정 부피를. 일정. 그런데 이 두 개의 내부 에너지는 두 개의 내부 에너지는 Q 더하기 W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Q 더하기 W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Q 더하기 W로 얘기할 수 있는데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요. V를 써요. 압력이 일정하다, 등압이다, 이렇게 써요. 네, 이거, 등정.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 1. 이건 압력이 일정할 때죠. 그래서 P라고 쓰면 압력이 일정하고 V라고 쓰면 등적을 V가 일정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적 과정에 따라고 생각해보면 등적 과정에 따라 생각하면 부피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떤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Q 더하기 W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Q 더하기 W로 나타낼 수 있는데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Q의 W가 마이너스 P의 델타 V라고 나타내요. 요게 이제 등적 과정이니까 V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근데 델타 V가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Q의 V로 나타낸다. Q의 V라고만 나타낸다. 등적 과정에서는 우리가 등적 과정이라고 했으면 이런 과정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열량 등적 과정이 저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때 Q는 어떻게 돼요? Q는 C의 비열의 온도 변화를 구할 수 있었죠. Q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등압 과정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 등압 과정에서는 델타 P가 0이라는 압력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는 QP에 WP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럼 QP에 마이너스 P에 델타 V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다는 거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아서 얘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그렇다고 압력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압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QP에 마이너스 P 델타 V로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고 델타 U는 QP에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압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본다고 하면 QP는 QP, WP
델타 U의 QV라고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델타 U의 QV. 근데 우리가 열량을 구하거나 할 때 이렇게 막아놓고서 걔의 요 안에 것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대기압인 상태에서 열량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기압인 상태에서 열량을 구할 때가 더 일반적이고 많다는 거죠. 대기압인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열량을 구해요. 일정 압력에서 열량을 결국 구하니까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이니까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를 우리는 엔탈피의 변화라고 정한 거야. 요거를. 요게 엔탈피의 변화예요. 엔탈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W 이렇게 나타내죠. 엔탈피는. 그런데 엔탈피 변화는 H는 델타 U의 W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P 델타 V로 나타내죠. 엔탈피.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하고 압력을 거기 부피로서 나타내지더라.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타내지더라. 우리 교과서 120조 엔탈피가 나오기를 H는 U 더하기 PV다. H는 U 더하기 PV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정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엔탈피에서는 항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페이지 엔탈피는 일정 압력에서 에너지 변화를 추적하게 도와주는 상태 함수는 엔탈피다. 그래서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 곱하기 부피로 나타냅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도 에너지니까 일정 압력에서 열량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개의 열량 변화는 등압 과정에서 등압 과정에서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개의 열량 변화는 개의 열량 변화 개의 열량 변화는 개의 뭐라고 한다? 이거를 개의 열량 변화를 개의 개의 엔탈피 변화다. 개의 엔탈피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압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압 상태에서 열량을 측정하니까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개의 열량 변화, 개의 열량 변화는 개의 엔탈피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적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등압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엔탈피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탈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져서 보면 아메이탈피 이렇게 나왔어요. 쟤도 일정 압력에서 얘기한 거죠.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일정 압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압력 조건에서 지옥 일정 압력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어. 일정 압력. 대기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열량을 측정하니까 일정 압력 조건에서 어떤 반응물이 모두 생성물이 될 때의 열량 엔탈피죠, 이게. 일정 압력 조건에서의 열량 변화가 엔탈피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니까 어떤 반응물이 생성이 될 때 열량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기를 아연과 아이오딘으로부터 아이오딘과 아연이 생성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며, 그겠죠. 일정압력에서 ZnI2 1몰당 주위에 208kJ의 열을 방출한다 했을 때 반응식으로 써본다 보면 아이언이 있었어요. 고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고체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이오딘과 아이언이 생성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래요. 발열 반응인데 얼마큼 방출했느냐? 208kJ의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발열 반응은. 그런데 그런데 엔탈피 개의 측면에서 보면 개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요게 개야. 요 개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 개의 측면에서 보면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08kJ만큼의 개에서 바깥으로 열을 방출했다. 그럼 거기서 열함량은 그만큼이 감소했다. 208kJ만큼의 열함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하면 발열 반응하면 엔탈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탈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의 측면에서 보면 발열 반응이니까 열함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주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열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말로 써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됐냐? 열을 내놓고 열을 내놓고 어디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열을 내놓고 주위가 주위가 그 열을 흡수했다.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야, 개. 요 반응이 개이듯이 이것을 개로 정한다. 개로 정했으면 여기서 주의. 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열을 내놓고 그 열을 흡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다. 흡열 반응은 엔탈피, 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델타 H가 증가하겠죠. 엔탈피. 그리고 주위의 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면 주위로부터 열을 받아들인 주위로부터 열을 받은 열을 열을 받아들인 열을 받아들인 어떤 반응이 진행된다. 어떤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서 주위로부터 열을 받아들였어요. 주위로부터 열을 받아들인. 근데 주위로부터 열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주위는 어떻게 되겠어? 주위는 열을 걔한테 줬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하강되겠죠. 하강이 되고 열을 받아들이는 어떤 반응. 이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개야. 개로서 얘를 정한다는 거야. 그 반응이 그 반응이 개라는 거지. 여기서 이 반응이 개라.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반응 엔탈피 이렇게 나왔죠.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하면 델타 H를 얘기하는데 표준, 너트, 이렇게 얘기하는 델타 H 제로 이렇게
델타 H 너트 이렇게 읽어줍니다. 표준 반응 엔탈피는 우리가 해발고도 이런 말 하죠. 그 해수면을 0으로 놓고 거기를 0으로 놓고서 산의 높이가 해발고도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기준을 딱 정해놨잖아요. 바다의 해발고를 0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수면을 0이라고 놓고 산의 높이가 얼마냐, 해발고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 계와 주위 사이에 열의 출입이 발생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계와 주위 사이, 띄어쓰기가 여기서 안 됐네요. 주위 사이에 열의 출입이 발생한다. 이 열의 변화를 표준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바로 표준 반응 엔탈피다. 그럼 표준 상태가 뭐냐? 표준 상태가 어떤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하느냐? 네. 표준 상태에 있는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대기압, 일기압을 얘기하죠. 일기압에서.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장 안정하다. 가장 안정하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낮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일기압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그래서 화물의 경우에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이 기체 상태 물질의 표준 상태는 압력이 정확히 일기압입니다. 압력이 일기압의 상태를 또 응축 상태, 액체 또는 고체에서 순물질의 표준 상태는 순수한 액체 또는 고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표준 상태는 용액의 표준 상태는 농도가 정확히 1몰을 기준 용액으로 하고 있다. 1몰을 기준 용액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원소의 표준 상태, 원소들의 표준 상태는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 원소가 존재하는 상태다. 산소의 표준 상태는 일기압의 산소, 분자가 산소의 표준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가장. 그래서 요것을 산소 기체의 표준 반응에 따를 때 O2의 기체의 요거를 0이라고 한다. 해수면을 0이라고 놓은 것처럼 가장 안정한 상태. 또 흑연을 탄소 같은 거면 흑연도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동소체들이 있잖아요. 동소체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안정하냐?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있으면 누가 더 안정해요? 흑연이 더 안정한 거죠.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잖아요.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죠. 압축과 열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흑연을 압축해서 열을 가하고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다이아몬드가 에너지 상태가 더 높은 상태고 에너지 상태가 낮은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흑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흑연이라고. 그래서 이 흑연이 고체물질 요것이 탄소의 표준 반응 엔탈피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오존 같은 것들은 이 표준 반응 엔탈피가 0이 아니겠죠. 다이아몬드도 표준 반응 엔탈피가 0이 아닐 거예요. 너트를 붙여줘야 되겠죠? 너트를. 그러니까 탄소의 표준 반응 엔탈피는 0이라고 하는 것은 흑연이 가장 안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이 생성 엔탈피는 우리가 화학표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생성했다.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로부터, 그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로부터 그 화합물 1몰을 생성할 때의 엔탈피다. 그 화합물 1몰을 생성할 때,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다고 보자. 어떻게? 2분의 1 O2.
2분의 1 O2 하는 것은 물을 1몰을 만들려면 2분의 1 O2가 있어야지.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생성 엔탈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루는 원소로부터 수소하고 산소, 원소, 포도원소 물질 이렇게 나오죠? 포도원소 물질로부터 1몰을 생성할 때 엔탈피 변화량을 생성 엔탈피라고 특별히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 넛 F라고 나와 있죠. 델타 H 넛 F. 이건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이건 너트, 표준을 얘기하는 거야. 표준 상태에서 그 성분 원소들의 가장 안정한 상태로부터 어떤 물질, 일물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준 상태 포도원소 물질의 대우는 델타 H, 요거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0입니다. 표준 상태 포도원소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수소는 0, 산소도 아까 0이에요. 0. 대부분의 화합물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화합물은 델타 HF 너트의 음수.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표준 생성 엔탈피 25도씨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암모니아가 마이너스 46, NO2는 플러스 3. 얘가 유일하게 플러스 34 이렇게 나왔죠. 물은 마이너스 286, AL2는 마이너스,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화물은 형성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여 더 안정해집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서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음의 값을 가지지만 NO2와 같이 구성 원소들의 결합에 이 NO2는 질소, 예, 질소는 어떻게 돼 있어? 산중 결합을 하고 있죠. O2, 산소, 이중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NO2를 만들려면 NO2를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들, 얘네들이잖아요. 구성 원소들의 결합이 매우 강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 양의 값을 가진다. 이것을 끊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어? 플러스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그 원소들이 이거 좋네. 델타 HF 너트가 얘는 0이고 얘는 델타 HF 너트가 0보다 작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합물이 형성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음의 값을 가지지만 NO2와 같은 구성 원소들의 결합이 매우 강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봐요. A, B에 B, 그래서 C에 C, 그 다음에 D에 D가 돼요. 이런 반응에서의 델타 H의 표준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본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요게 기준면 0, 요게 표준 상태. 표준 상태의 원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원소의 표준 상태는 생성해서 0이니까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가 여기다.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의 A값. 델타 HF의 제로,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었다고. 그럼 이것이 표준 생성 엔탈피로 나타나지겠죠. 얘네들이 반응이야. 반응이요. C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또 D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럼 여기가 델타 HF 제곱.
얘도 델타 HF 제로로 나타내지면 이거는 C의 델타 F 제로, 얘는 D의 델타 F 제로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반응물이야. 반응물인데, 반응물인데, 생성물이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 합을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 요 개수까지 포함해서 써줘야 되겠죠. 개수까지. 그 A의 델타 HF 제로에 여기서 A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수 더하기 B의 델타 HF 제로의 B. 요것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반응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합이 되겠죠. 요거는 잘못 썼네. 이게 생성물이 되겠지.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 C에 델타 HF 제로 C D에 델타 HF 제로의 D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생성물의 엔탈피. 그래서 델타 H를 구한다라고 델타 H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빼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했더니 NP 얘는 지금 생성물이니까 P 반응물이니까 R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P는 생성물에 대한 몰주하죠. 몰주. 그리고 델타 HF 넣되 여기가 생성물. 생성. 빼기 하죠. 시그마. 여기를 N, R. 반응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이거 이제 몰주의 합이라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개수. 델타 HF의 여기가 반응. 식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우리 교과서에 125페이지 쭉 가보면 반응 엔탈피, 표준 반응 엔탈피 값이 나와 있는 것이 그걸 보이죠.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화학 양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시작을 해서 바로 반응의 자발성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5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5분. 7시 5분에 만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